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 책사랑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기 정연숙 글을 지은 작가는 꽃밥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림 김동성, 출판사 논장.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마련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4.5%, 230만여 명의 농민, 88번 농부의 손길과 정성이 필요한 쌀 한 톨, 쌀 한 톨에서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담겨 있대요. 쌀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생활 변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귀한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 꽃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봐요. 수많은 벼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얼마 전에 모내기를 끝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논들 잘 바라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건 가을 수확하기 전 모습인 것 같아요. 알알이 연글어가는 무슨 색이 보여요? 황금색으로 변하기 전, 바로 그 직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 꽃밥. 글 정연숙, 그림 김동성, 출판사 논장. 개나리, 국화, 민들레, 장미, 튤립. 세상에는 예쁜 꽃이 참 많다. 그런데 딱 하나만 골라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에 대해 쓰는 게 오늘의 숙제다. 엄마는 세상에서 무슨 꽃이 가장 예뻐요? 엄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야, 당연히 벼꽃이지. 벼꽃? 벼에서 꽃이 핀다고요? 엄마는 작은 방 책상 서랍 깊숙이 있던 공책을 꺼내왔다. 낡은 공책 첫 장에는 청풍국민학교 5학년 2반 김순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순이? 김순이가 누구더라? 순간 우리 강아지 하면서 날 안아주시던 외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다니던 학교를 소학교라고 했다. 그 뒤 보통학교 또는 소학교로 부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1941년에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국민학교는 한국신민의 학교에서 나온 말로 천황이 다스리는 국민의 학교라는 뜻이다. 해방 후 50년이 지난 1996년에 초등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꽃밥. 1964년 8월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참새들이 눈에 얼씬도 못하도록 얼굴을 아주 무섭게 그렸다. 허수아비를 들고 논으로 가는데 큰 소리로 고함치는 남자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잡아라! 잡아! 메뚜기를 잡으려고 벼 사이를 뛰어다니는 녀석들이다. 나는 허수아비를 휘두르며 녀석들을 내쫓았다. 야! 그만 뛰어! 벽꽃 떨어진단 말이야. 밥풀 같은 하얀 벽꽃을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쌀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벽꽃 맛은 어떨까? 벽꽃 하나 따서 먹어볼까? 하다가 꾹 참았다. 벽꽃이 쌀이 되고 쌀이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벽꽃,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꽃이다. 1970년 12월 쌀 3톨에 보리쌀 1톨.
우리 학교의 구호다. 오늘은 도시락 검사에서 5명이 걸렸다. 나야 쌀과 보리쌀이 거의 반반씩 섞인 도시락을 싸우지만 어떤 아이들은 도시락 맨 위에만 얇게 보리밥을 깔고 그 아래는 하얀 쌀밥 도시락을 싸운다. 선생님이 숟가락으로 일일이 밥을 뒤적여 봄바람에 모두 걸린 거다. 걸린 아이들은 앞에 나가 양팔을 들고 꽁당 보리밥 노래 부르는 벌을 받았다. 앉아있는 우리는 다들 키득키득 웃어댔다. 꾹꾹디 꾹꾹 먼동이 튼다. 봉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꽁당 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꽁당 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데다 흉작이 계속되어 쌀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밥에 잡곡을 30% 이상 섞고 밀가루 음식을 먹자는 혼분식 실천 운동을 펼쳤다. 또한 수요일과 토요일을 쌀 없는 날인 무미일로 정해오던 정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음식점에서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다. 1970년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1977년 9월 새근새근 아기 숨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내가 엄마가 된 날. 산모가 잘 먹어야 젖이 잘 돈다며 어머니가 쇠고기 미역국과 윤기 흐르는 흰 쌀밥을 지어주셨다. 밥맛이 꿀맛이다. 내가 먹는 밥이 이 여린 생명을 자라게 하는구나. 생각하니 새삼 쌀이 참 고맙다. 우리는 아기 이름을 미화라고 지었다. 아가야, 쌀의 꽃, 벽꽃처럼 귀한 사람이 되렴. 지난해 수확한 곡식은 벌써 바닥났는데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봄. 굶주린 배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채우며 버티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한다. 수천 년 이어진 보릿고개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1972년 신품종인 통일벼 생산에 성공하면서 사라졌다. 1978년 9월 미화가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고물거리던 작은 아기가 어느새 2발로 걷는다. 미화의 첫 생일을 위해 오래 지은 햅쌀로 손수 백설기 떡을 만들었다. 떡을 조금 떼서 입에 넣어주니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맛있게 먹는다. 아가야, 더욱 건강하게 자라렴. 사랑해. 1980년 10월 올 여름 내내 불안했다. 도시 사람들은 날씨가 선선하다며 좋아했지만 농사꾼인 내 마음은 바싹 타들어간다. 겨울은 겨울답게 춥고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곡식이며 과일이 잘 크는 법인데 올해 여름은 서늘했다. 그래서 벼농사는 엉망이 되었고 결국 쌀이 모자라 비싼 값에 다른 나라 쌀을 사온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한숨을 쉰다. 1980년 추운 여름 때문에 냉해를 입어 쌀이 부족해지자 외국 곡물회사에서 쌀을 수입해야 했다. 한 톤당 200달러이던 쌀을 550달러가 넘는 비싼 가격에 사야만 했다. 1990년 5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요즘엔 맞지 않는 것 같다. 작년까지만 해도 바나나가 하나에 2,000원씩이나 해서 바나나 3개 값이면 우리 식구 한 달 쌀값이다. 먹을 엄두도 못 냈는데 수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요즘엔 바나나가 지천이다. 옥수수보다도 더 싼 게 바나나다. 고사리, 표고버섯, 무말랭이, 호박꼬지 같은 나물들도
외국에서 들어온 게 많다. 수입 농산물이 잘 팔릴수록 우리 농촌은 점점 힘들어질 텐데 먹고 살기 힘들다며 도시로 떠난 사람이 많아진 지 오래다. 10년 넘게 이웃으로 살던 옆집 용순에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나 싶어 눈물을 쏟고 말았다. 서울 시내 주부들의 3분의 1 정도가 수입 농축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어 수입 농축산물 소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국내 농촌의 피해가 커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응답이 45.9%, 농축산물을 외국에 의존할 때 시장 지배가 도시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응답이 26.8%였다. 1997년 8월 무더운 여름, 일손이 부족했는데 반가운 손님이 왔다. 미화랑 미화 친구들이 우리 동네로 농촌 봉사활동을 온 것이다. 얼굴이 까맣게 탄 미화 친구들이 양볼 가득 밥을 먹으며 물었다. 어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으셨어요? 기계가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대단하세요. 미화 친구는 태어나 처음으로 벽꽃을 보았다며 신기해했다. 그 자그마한 벽꽃에 벌이 날아든 걸 사진으로 찍었다며 한박 웃음이다. 2008년 3월, 오늘은 손녀 은진이의 첫 번째 생일이다. 30년 전 딸아이 첫 생일 때 그랬던 것처럼 손수 백설기 떡을 만들었다. 떡이 보실하게 잘 만들어져서 마음이 좋았다. 더 기쁜 건 돌잡이 때 은진이가 쌀그릇을 집었다는 거다. 은진아, 세상에 쌀만큼 귀한 건 없단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쌀처럼 귀한 사람이 되렴. 쌀 소비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970년에 1인당 한 해 쌀 소비량이 약 136kg이었는데 198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75kg으로 뚝 떨어졌다. 아침 식사를 아예 거르거나 밥 외에 빵, 시리얼 등 다양한 먹거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911년 9월, 은진이네가 추석을 새러 내려왔다. 은진이는 신나서 강아지처럼 논두렁을 뛰어다녔다. 만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놀다가 푹신한 흙을 밟으니 좋은가 보다. 올 추석에는 은진이를 따라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한다.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장경궁에도 가고 난생 처음 종합검진도 받고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다. 2013년 4월 용순애가 왔다. 20여 년 만에 만났지만 단박에 용순애 얼굴을 알아봤다. 용순애는 힘든 서울살이를 접고 다른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우리는 손을 붙잡고 한참을 이야기했다. 미화 엄마, 암만 생각해봐도 그때가 좋았대. 그때는 누렇게 익은 벼 이상만 봐도 배가 불렀다 아이가. 근데 인자는 비료값이다 인건비다 해서 돈은 무섭게 들어가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나라 쌀까지 들어왔다 안카나. 흉년이고 풍년이고 할 것 없이 요새는 만날 한숨만 쉰다. 그런데 미화 엄마 얼굴이 왜 이리 야였노? 내 몸 이야기를 들은 용순애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힘주어 꼭 잡았다. 친구의 주름진 손은 병마에 지친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에 따라 2006년부터
미국, 중국, 태국산 밥쌀용 쌀이 수입되어 소비자용으로 판매되었다. 2018년 10월 가을거지가 끝난 후는 참새들 차지다. 바닥에 나다를 찾는 작은 날갯짓이 새삼 귀해 보인다. 잠새를 쫓느라 목이 쉬도록 워이 워이 소리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처음 벽꽃을 보았던 그때 그 시절, 내 손에 손녀 은진이와 벽꽃을 함께 보기로 새끼손가락을 걸었는데, 은진아, 할머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구나. 그 예쁜 꽃을 너와 함께 보고 싶구나. 일기장 속에 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주셨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하얀 벽꽃이라는 것을, 그리고 벽꽃이 연글어 쌀이 되고 쌀이 부풀어 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먹는 밥은 꽃밥이다. 수백 송이 벽꽃이 피어난 꽃, 밥. 작가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우리 민족이 쌀을 먹고 산 지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서 벗어나 쌀을 자급자족하게 된 것은 1972년에 나온 통일벼 덕분이었죠. 이후 농업기술 발달과 함께 맛과 생산성이 뛰어난 쌀들이 개발되었지만 다른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쌀 소비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도 줄어들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밀 1.8%, 옥수수 3.7%, 콩 24.6% 등 우리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는 곡물 자급률은 23.4%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100%, 미국은 125.2%, 캐나다는 177.8%, 호주는 289.6%, 2015년에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자급률이죠. 다시 말하면 나머지 70% 이상 곡물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는 뜻이에요. 세계 곡물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곡물 회사가 5군데 있는데, 이들은 세계 농산물 생산지와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곡물을 사들이고 이를 각 나라 정부와 기업에 비싼 값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냉해 때문에 쌀이 부족해지자 미국의 한 곡물 회사에서 평균 쌀 가격의 3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식량을 무기로 삼은 셈이죠.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어 전 세계 곡물 생산이 줄어들면 식량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3.4%를 버티고 있는 것은 자급률 103.4%에 이르는 쌀 덕분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농약값과 비료값, 쌀 재고량의 증가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갑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마련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4.5%, 230여 명의 농민, 88번 농부의 손길과 정성이 필요한 쌀 한 톨. 쌀 한 톨에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흔하게 먹는 밥, 쌀, 꽃. 오늘 세계 경제난뿐만 아니라 우리 곡식 자급 자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네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 꽃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